2022년 3월 20일 윤석열 당선인 새 직무실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확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새 직무실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확정됐다. 윤 당선인은 20일 오전 11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직무실 이전 방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 출범 후 첫 기자회견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면서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선 이후 광화문 정부 청사들을 대상으로 직무실 이전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용산 국방부와 합참구역은 국가안보지휘시설 등이 구비돼 있어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며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돼 왔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 본관, 영빈관을 비롯해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제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전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과 새 직무실 후보지인 용산 국방부 청사와 광화문 외교부 청사를 차례로 답사했다. 윤 당선인은 국방부 청사를 답사하면서 서욱 국방부 장관의 안내로 직접 장관실을 둘러보고 대통령 직무실로도 적합한지 확인했다. 이후 관계부처 관계자와 전문가, 참모들의 의견을 두루 경청한 뒤 직접 현장 답사를 거친 끝에 국방부 청사를 최종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청와대 직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 청사 2층의 장관실을 업무 공간으로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 TF는 장 차관실이 있던 기존 국방부 청사 2층에 대통령 직무실뿐 아니라 비서실장 등 핵심 참모 사무실을 두고 바로 옆 회의실에서 국무회의도 여는 방안을 윤 당선인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TF 관계자는 장관실을 리모델링하면 대통령 직무실로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며 핵심 부서를 그 주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 직무실 가까이에 비서실장을 비롯해 정무 공보를 맡은 비서진들의 업무 공간을 두고 민관합동위원회도 같은 건물에 입주시켜 수시로 회의를 열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이다. 윤 당선인은 최근 참모들에게 최고 지성들과 공보하고 도시락 시켜 먹으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회의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실도 한 공간에 둘 방침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기자실은 대통령이 직무하는 그 건물에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 관저는 인근에 신축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초반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관저로 개조해 임시 사용하더라도 신속히 경내의 관저를 완공해 이사할 계획이다. 경호처는 국방부 청사 맞은편의 시설본부 건물에 입주할 예정이다. 한편 구중궁궐에 비유되는 청와대에서 벗어나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대선 공약을 사실상 반쪽 실현하는 데 그쳤다는 비판론도 부담이다. 코로나19 감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민생 문제와 직결되지 않는 직무실 이전에 수백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는 데 대한 반감을 잠재워야 하는 것도 과제다. 인수위 관계자는 청와대 이전은 윤 당선인이 국민과 한 약속이라며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고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선거 과정에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대통령 직무실을 국민과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본관과 비서동이 분리되어 있어 대통령과 참모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원활한 소통과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청와대 공간의 폐쇄성을 벗어나 늘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자 약속드린 것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현재 청와대 공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전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호상의 문제 등으로 번번이 좌절된 바 있습니다. 공약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문가들을 통해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만 당선 이후 광화문 정부 청사들을 대상으로 직무실 이전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습니다.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내 일부 시설의 사용 역시 불가피하여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용산 국방부와 합참구역은 국가안보지휘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어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습니다.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변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되어 있어 신속하게 용산 공원을 조성하여 국방부 청사를 직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합참청사로 이전하는 문제는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합참청사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고려해서 한미연합사와 함께 건물을 사용하도록 건립되었습니다.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여 공간의 여유가 생겨 국방부가 합참청사로 이전하는 데 큰 제한은 없습니다. 같은 군의 이전이라 직무실 이전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참청사는 연합사와의 협조를 고려하여 용산 지역에 자리 잡았지만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전쟁지휘본부가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합참은 평시와 전시가 일원화된 작전지휘 체계 유지가 가능하며 합참 근무자와 장병들도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보장될 것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간을 조속히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임기 시작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직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국민 여러분, 집무실 이전이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렵다고 또 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수의 참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조로는 국가의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기 힘듭니다. 대통령의 권위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입니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제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물리적 공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통의 의지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1층에 프레스센터를 배치해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업무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만 독점하는 기존의 청와대를 탈피해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의 역동적 아이디어가 국가 핵심 아젠다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구체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합니다. 집무실 이전 문제와 아울러 국가 안보와 국민이 먹고 사는 민생, 코로나 위기 극복 역시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